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에 대해서 작성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종종 접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이 돼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좀 사전에 어떻게 좀 방지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도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자 조치 이행 계획을 연구개발기관이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 계획의 작성 지침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전책임자의 지정 운영,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안전기준 준수 방안,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의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안조치 이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연구자 보안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 다음에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외국인, 외국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에는 보안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를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밖의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유전자 배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조치하고 그다음에 보안사고 대응 조치를 작성할 때 뭘 고려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은 협약 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중후부처 장관하고 연구개발기관장하고 계약을 맺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출하는 서류인데 일부 사업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설명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은 평가가 끝나고 협약 시에 제출하는 서류이듯이 평가 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대충 작성해서는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할 때 이거 수정 보완하세요 하는 얘기를 반드시 할 거라고요. 만약에 수정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협약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기준에 근거해서 내용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전조치하고 보안조치 이행계획은 세부적으로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다고 해서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이미 이 이행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연구실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안조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보안조치와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도 있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보안관리 지침,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
보안관리 요령 등을 참조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거를 그대로 뺏겨서는 안 될 거고 내가 연구개발하는 과제의 성격, 그다음에 우리 기관의 역량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조치 이행계획 중에서 안전관리 규정 제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당신네 연구개발기관이 어떻게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할 거냐 그거를 한번 제시를 해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계획, 그 다음에 그 규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 규정 내용을 보면은 이 아래쪽에 보고 있는 9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하면은 안전관리 조직 체계 및 그 직무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안전환경 관리자 및 연구실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 대처 방안과 행동 요령, 그리고 사고 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에 관련된 사항, 안전 관련 예산 개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규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긴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연구개발 계획서에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책임자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건 뭐냐면 안전 책임자를 어떤 사람으로 지정을 해서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겁니다 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보면은 안전 책임자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면서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안전 책임자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대학 연구기관 나와 있지만 뭐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누가 될까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연구소장이 있으면 연구소장으로 하면 적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 책임자의 역할을 보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 및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전 책임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원이 되겠죠. 그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토록 한다. 그런 역할을 그 안전 책임자한테 맡기겠다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긴 뭐냐면 연구실 사고 예방 또는 대응을 위해서 연구원들에게 어떻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인지를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크게 교육의 대상은 뭐고 그 다음에 교육은 언제쯤 하고 교육의 내용은 뭐고 하는 것들을 작성하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뭐 내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되겠지만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단계라면은 그 연구실 LMO 안전교육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여기에 가면은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만 인용을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안전 전문가가 없어서 위탁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연구실 LMO 안전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일정을 뒤져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을 교육을 보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관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전관리라고 하는 게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도 장만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도 만들어서 비치해야 되고요. 돈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얼마만큼의 돈을 투입할 건지, 그 다음에 투입된 돈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개정된 그 이전에 이제 안전관리비 개정 관련해서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제시하고 이를 연구비, 우리가 연구개발 계획서 쓰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도 제시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때 개정된 연구실 안전 관련해서는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법률 및 시행령상의 안전관리비 개정 기준을 보면은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를 쓸 때 연구비 사용 계획을 적잖아요. 그 중에서 현금하고 현물의 인건비 규모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해놓으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보고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고 조치를 할 것인지를 서술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보고 및 조치사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주최장은, 그러니까 연구 주최장이라는 건 대학이면 총장, 연구원이면 연구원장, 회사면 대표이사가 되겠죠. 이 장은 중대 연구실 사고,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연구실 사고 있잖아요. 실험실 내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라든가 아니면 누전에서 화재가 크게 났다라든가 그런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 그 다음에 대응 계획, 그 밖에 사고 내용, 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 팩스, 전화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사항에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사고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내용 등등을 담은 내용을 관계부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하면 된다고요. 다음은 안전조치 이행계획 중에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하는 내용을 서술해 주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고라고 하는 게 연구 분야별로 사고의 형태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물질이 새어나와서 호흡기를 통해서 연구원한테 피해를 미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누전을 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이제 중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손이나 발이 끼임으로 인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분야별로 사고 형태가 각기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고의 형태별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안전조치 이행계획 중에서 안전관리 규정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요. 우리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수칙을 사내 주요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규정에 수록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놓고서 이제 안전관리 조직 체계 및 담당 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으로 넣겠다. 안전책임자의 자격이나 직무나 권한이나 책임을 규정에 담겠다. 그 다음에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담겠다. 안전관리 교육에 관련된 사항, 안전표식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 유해 요인의 제거에 관련된 사항, 보호장구의 비치 및 착용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에 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 사고의 보고 및 조치, 예산의 배정 및 사용에 관련된 사항들도 안전관리 규정에 수록을 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책임자 지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기관은 연구실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단 안전책임자는 연구소장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책임자의 직무는 그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유해인자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원들이 이를 착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유해인자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안전책임자한테 맡기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담당자는 총무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는 안전책임자를 보좌해서 연구실 내에 안전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용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관련입니다. 우리 기관은 안전책임자, 안전담당자,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반기별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1회에 소요되는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연 2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법정교육, 특별교육으로 분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연구실 LMO 안전교육 시스템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시해 주면 돼요.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연 1회 정기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검진 항목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비 계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관은 연구원 1인당 50만 원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책정을 해서 안전교육, 건강검진, 보호장구 구입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용을 제시해 주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사고 발생 시의 보고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연구실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사고 보고 및 대응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보고 절차 및 대응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안전사고 보고의 경우에는 연구원이 사고를 인지하면은 반드시 재난 관련 관공서나 응급의료기관에 신고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안전관리 담당자 책임자를 통해서 대표이사께 보고를 하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전문기관과 과학실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글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게 훨씬 가독성이 뛰어나고 명확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 대응체계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단계에서는 연구실이 중심이 돼서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신고하고 현장 초등 대응을 하도록 할 것이며 사고 대응 단계에서는 연구소 차원에서의 사고 접수, 사고 현장 충돌, 사고 발생 신고를 적절히 적기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수습 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사고 현장을 통제한다라든가 사고에 대응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사고 보고를 관계자에게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트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적절하게 보고가 되고 이게 적기에 대응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응 요령을 만들어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요령을 액자로 제작해서 연구실 등에 부착하고 수시로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는 식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유형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안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액추에이터니까 전기 분야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기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사고 유형은 감전이나 전기 화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감전이나 전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야
그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이나 대응 방안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서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조치 이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전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연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고요. 보안조치 이행 계획에서는 그렇게 개발한 그 연구 성과가 그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한테 전달이 되는,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안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이제 보안관리를 위해서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운영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컴퓨터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규정 제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보안 심의회 같은 것들을 운영할 건지 말 건지, 보안 관리자를 지정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관계자의 교육 및 홍보를 할 건지, 그다음에 보안 우수자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벌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하는 내용을 담아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련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 된다고. 두 번째, 연구자 보안 교육이 되겠습니다.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방안을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대상은 누구고, 언제쯤 하고, 무슨 내용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보안 교육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서 또는 대학 내에서, 연구소 내에서 이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맷으로 해도 무난합니다. 참여연구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안을 위한 참여연구원 관리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 비밀이 유설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방안을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한번 좀 도출을 해보고 그 사건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하는 내용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에 보안 조치가 되겠습니다. 뭐 내국인끼리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언어적인 측면이나 행동적인 측면에서 통제하기가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만에 하나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범위가 국내에 한정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가 뭐 그렇게 뭐 피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통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언어 소통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언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유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참 추정하기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좀 관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항목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이 연구에 참여할 때 정보 유출 사고를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 하는 대책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연구 시작 전, 연구 수행 중, 연구 수행 후를 모두 고려해서 어떠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시설의 보안 조치가 되겠습니다. 아까 비밀이 유출되는 게 사람을 통해서 된다고 많이 했지만, 그게 뭐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머릿속에 다 암기해서 유출하는 경우도 흔치 않을 거예요. 대부분 뭐 어떤 정보 매체나 통신 매체를 통해서 하게 될 테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시설을 보완할 거냐 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통신 매체 반출입은 어떻게 통제를 할 건지, 관리를 할 건지, 감시장치를 설치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허가된 자만 또는 허가되지 않은 자는 허가된 자만 출입을 하게 하고 허가되지 않은 자는 출입을 금지할 건지 하는 것들을 운영할 건지 하는 것들을 좀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관리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외부 유출 방지 대책을 제시하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연구개발 진행 중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 내용을 어떻게 잘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밀사항 같은 게 연구원들의 머릿속에 남아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통신 매체, 정보 매체나 통신 매체를 통해서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사실 인터넷망이 너무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하는 것들을 작성해서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정보 단말기 등을 통해서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설하면 되죠. 컴퓨터는 어떻게 보안 장치를 만들어서 함부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암호나 패스워드를 걸어서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내부망하고 외부망 같은 것들을 분리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것들을 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유출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보통신망 관리 방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하는 것들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 대책,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하고, 그 다음에 외부기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외부기관이라고 하는 건 그러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걸렸다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제거하면 되지만, 해킹이 들어왔다 하는 경우는 특정 기관 내에서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해커를 탐지하고 경로를 추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안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우리 기관의 연구보안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직 인력 시설 제도를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은데,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연구보안 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담기관을 시정 배치하겠습니다. 교육 공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우수사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벌 조치를 명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보안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작성해서 제시하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계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그래서 조치사항이 무엇이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연구 책임자냐, 아니면 기관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구자 보안 교육입니다. 우리 기관은 보안 책임자, 보안 담당자,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교육은 단기별 정기 교육하고 수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전 직원은 일반 교육, 연구 활동 종사는 심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연구 보안사고 예방법, 연구 보안사고 대응 방법법 등을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교육 강사는 연구 보안 관리자, 전문 교육기관 위탁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 등을 시행을 해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기재를 해서 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연구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관은 보안사역, 교육훈련, 접근 제한 등을 통하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안사역서를 징수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검토하고 연구성 감화를 해소하고 전산망을 접속 차단하겠습니다. 요즘 퇴직하면은 퇴직하는 그 다음 날로 회사 메일이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기관 파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성과 유출 혐의자 또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는 특별관리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연구원이 해외 출장 갔을 때는 사전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현황을 관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앞에 장표에서 보여준 것과 동일하게 표로 만들어서 제시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외국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중인 경우에 보안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관은 개인 및 기관으로 구분하여 정보 유출 방지책을 수립 및 시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기업 및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위탁연구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연구원이 보안과제 참여 시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기관과 보안 과제를 공동 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과물의 귀속, 자료의 제공, 장비 반납 등에 관련된 사전 보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안 과제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연구개발기관이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보안 과제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 유출이 됐을 때 기술적,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한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인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이 이건 보안 과제를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 공고 시에 보안 과제 여부를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 보안 과제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을 다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시설 보안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관은 중요한 연구정보, 민감한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예방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런 것들의 출입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시설물에는 폐쇄로 TV, CCTV, 침입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허가받은 자 외에는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 내부에 출입 통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허가받지 않은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출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출입 권한을 차등해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방문자가 출입할 때는 사전에 보안관리 담당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사업 수행 및 종료 후 연구개발 결과의 무단 공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문서의 보안 등급을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수행 단계별로 특허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 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보안성 검토 및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로 이전할 때는 국내에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전된 또는 부여된 실시권은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는 일이 없도록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요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화벽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을 하겠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동형 저장 매체는 인가받은 제품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매체 반입 출입 통제를 하겠습니다. 보안 패치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사용 기록을 보관하겠습니다.
전산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을 부여하겠습니다. 대보안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 기관의 성격이나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에 맞게끔 작성을 해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사고 예방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보안사고 전후에 임직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보안관리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고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고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안전관리 조치하고 보안관리 조치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작성해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된 법률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규정이나 매뉴얼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근히 읽어가면서 우리 기관의 특성이나 아니면 우리 연구별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적합한 사항들을 좀 이렇게 발췌해서 작성을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